세율에 대한 이로서 중과세율인데요. 이 중과세율에 대한 내용이 요약집에서는 48페이지에서부터 51페이지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4페이지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기본서에서는 거의 한 15페이지 물량입니다. 15페이지 물량을 3페이지 정도, 4페이지 정도로 줄여놨는데 여기보다 더 줄일게요. 이 중과세율에 대한 내용은요. 여러분 시험에서 문제가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더 줄여서 기본적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기본적 내용으로서 칠판에다가 적어줄게요. 자, 먼저 48페이지에서 무거운 세율에 대한 이로서 중과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두 개로서 하나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내용과 또 하나는 수도권 지역의 인구의 밀집 방지, 요 두 개가 바로 중과세율에 적용되는 물건인데,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중과하는 원인에 대한 내용은 개인 간의 유하감 조성 방지 목적으로서 중과합니다. 여기서 개인 간의 유하감 조성 방지 목적이다 라는 말은 학문이에요. 학문이니까 그 내용으로 알지 마시고요. 뭘로 아시냐면 배 아픈 물건이다. 배 아픈 물건 취득에 대해서 중과한다.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볼 때 이렇게 보죠.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 대한 이유로서 40평 아파트를 취득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친구는 이 아파트 옆에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이유로서 500평을 취득했어요. 그랬으면 이 사람은요. 이 사람에 대해서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들은 배 안 아플지 모르겠으나 저는 배 엄청나게 아파요. 배 아프니까 이 사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너는 일반적 세율이다. 표준 세율이다. 너는 무거운 세율이다. 중과 세율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사치성 재산입니다. 사치성 재산은 배 아픈 물건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배 아픈 물건에 대한 으로서 사치성 재산에 해당된 물건에 대해서는 먼저 표준 세율을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8%를 더해가지고 세율을 무겁게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물건은 배 아픈 물건에 대한 으로서 이미 외워뒀어요. 외워둔 것으로서 이렇게 외워뒀죠. 쓰리 고에 골 때린 별 이렇게 왔죠. 쓰리고 온고 고급 주택, 투고 고급 오락장. 여기서 고급 오락장 하면은 단란주점, 룸사롱에 대한 걸 말합니다. 그리고 고급 선박, 쓰리고 맞았으면 골 때리죠. 골 때린 골프장. 골 때렸으면 눈에서는 별 튀죠. 별장. 이걸 취득했으면 먼저 표준세율을 정해놓고 그 표준세율에다가 8%를 더한다 라는 요로서 나와져요. 그럼 여기에서 8% 더한다까지 연결해서 외워두면 이거 금방 외울 수 있는 내용으로서 이렇게라도 외우시면 돼요. 쓰리 고에 골 때린 별로서 서8이다. 그러면 이거 금방 외워집니다. 자, 보세요. 온고 고급 주택, 투고 고급 오락장, 쓰리고 고급 선박. 쓰리고 맞았으면 골 때리죠. 골 때린 골프장. 골 때렸으면 눈에서는 별 튀죠. 별장. 눈에서 별 튀었으면 입에서는 욕 나오죠. 욕 나오니까 서8. 8% 더한다. 이러면 충분하게 외울 수 있겠죠. 그래도 못 외우면 이제 여러분 능력 탓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액센트는 강하게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는 액센트 강하게 넣으시면 욕되니까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으로서 8%를 더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법전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법전 내용 그대로서 나오기 때문에 8% 더한다. 이 말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고 법전 내용대로 나오기 때문에 법정 내용대로 그대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풀어봐가지고 그 내용이 8% 더한다로 나오면은 맞다 하시면 되고요. 8% 더한다라는 내용이 아니다면 그 문장은 틀렸다 하시면 돼요. 이제 그 내용으로서 적어볼게요. 표준 세율과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로 한다. 이렇게 법전에서 적어져요. 그 문장은 이렇게 나옵니다. 8% 더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문장이 있으면 이 문장에 대한 내용을 풀어보셔요. 풀어보셔가지고 8% 더한다로 되면은 맞다 하시면 되고요. 8% 더한다는 내용이 아니었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틀렸다 이러시면 됩니다. 이제 풀어볼게요. 표준세율 과 이건 아시겠죠? 중과 기준세율. 중과 기준세율은 1000분의 20. 1000분의 20이니까 분모 공 하나 띄고 분자 공 하나 띄었으면 100분의 2로서 2%죠. 2%의 100분의 400. 분모 공 2개 띄고 분자 공 2개 띄었으면요. 4로 되죠. 그럼 이제 이 의란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 구구단 외웠던 거 생각하시면 돼요. 구구단 외울 때 2는 4 이렇게 오죠. 거기에서 의에 대한 내용이 곱한다는 얘기예요. 곱하니까 2는 4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요 의란 말은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볼 때 2% 곱하기 4 몇입니까? 8%. 8% 합한 세율이 이렇게 나와져요. 여러분들이 학교론 시간에 배울 때 문장상으로서 숫자적 내용이 나올 때 의란 말이 많이 쓸 거예요. 그 의란 말이 나온다면 그래서 곱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장을 풀어보시라는 얘기예요. 구구단 외우면 충분히 나올 거니까요. 그 내용으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여기 각기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물건마다 뜻이 나와져요. 그 뜻에 들어가줘야 사치성 재산입니다. 그 뜻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사치성 재산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기 사치성 재산마다 뜻을 적어주는데 그 뜻에 대한 내용으로서 몇 개만 아시기 바랍니다. 고주택에 대한 내용은 면적에 대한 조건과 가액 조건을 합치됐을 때의 고급 주택으로서 사치성 재산입니다. 그 내용은 면적 조건과 가액 조건이니까 숫자예요. 이 숫자적 내용은 10의 2 전에서는 숫자적 내용으로서 암기성 내용이 나왔으나 지금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으니까 그 내용은 어떨까요? 버리세요. 버리라고 그 요약집에다가 안 적어놨어요. 안 적어놨으니까 이제 고주택에 대한 내용의 조건 기억할 필요가 없고요. 그 대신 이것만 기억하세요. 기억할 것으로서 먼저 요약집 보시면서 해드릴게요. 요약집 보시면은 사치성 재산이 중과해가지고 49쪽 보세요. 49쪽 보시면 기억에서 사치성 재산 중과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서 A번에서 고급 주택 나옵니다. 고급 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자 60일 한번 거기에서 손가락으로 가려보세요. 손가락 가려보고 이제 가로 뺀 내용과 연계시켜 봅시다.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 이렇게 나온 것 보니까 이 내용은 뒤에 일어난 일지죠. 후발적 사유예요. 후발적 사유니까 거기서 며칠 될까요? 자, 아까 앞에서 배웠던 거 다시 연결합시다. 앞에서 복수해보죠. 21쪽 보세요. 21쪽 보시면 취득세의 신고 납부 하여 가지고 신고 납부 법정 기간의 원칙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신고 납부되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상속 이 말 나왔으면 그때에 대해서 신고 납부는 상속 개시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 추가 신고에 대한 게 바로 후발적 사유죠. 후발적 사유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후에 이런 내용이 나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며칠 60일 내에 신고 납부다. 조심하실 점으로서는 가산세 제외. 또 그 밑에서 니은 보세요. 니은 보니까 취득세, 비과세, 과세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물건이 과세 대상이 된 경우, 자 후에 과세되죠. 그럼 뭘까요? 후발적 사유. 그러니까 며칠 될까요? 60일. 60일 내에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와지고 또 그 밑에서 동그라미 3번에 대한 이유로서 등기, 등록 이 말 나왔으면 하러 간다 하면서 신청서 접수 날까지 신고 납부되겠죠. 이제 그 내용까지 알았으니까 다시 이제 뒤로 와보세요. 연결시킵시다. 연결시켜 보니까 여기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 그러면 후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죠. 그러면 며칠 될까요? 후발적 사유니까 60일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숫자 기억하십시오. 이게 이번에 개정된 겁니다. 작년은 30일이었었는데 작년에 후발적 사유가 30일이었기 때문에 30일이었었는데 올해 후발적 사유가 60일로 개정됐음으로써 여기도 60일로 개정이 됩니다. 60일 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됐다. 주거용이 아닌 용도니까 주택이다, 주택 아니다. 주택이 아니다. 그래서 고급태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의로서 나와져요. 또 다시 가로 갑시다. 가로 가보니까 어떤 단어가 낍니까? 상속. 상속 끼었으니까 포인트 잡는 것은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이것도 아시겠죠? 근육으로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은 단란주점, 룸사롱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업종이 나와지고요. 또 업종에 따른 면적이 나와지고 업종에 따른 가액 조건까지 나옵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을 전부 다 갖춰야 고급 오락장인데 그 면적까지 전부 다 외우려면 이것도 짜증 중에 왕짜증이에요. 외우지 말고요. 아는 건 이것만 아세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거기 밑에 봅시다. B번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자 60일 가려보고요. 가려보고 취득한 날로부터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럼 여기 보니까 고급 오락장으로 취득하여서 후에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죠. 그러면 이건 뭘까요? 후발적 사유. 뒤에 나온 일이잖아요. 그럼 이때에서 며칠이겠다? 60일. 60일 내에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니까 고급 오락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금방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D페이지 갑니다. D페이지에서 지방세에서는 공통적으로 나온 것으로서 고급 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는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그 토지로 본다. 여기에서 포인트 잡아주면은요. 부수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 이 말 나왔으면 끝말 가세요. 바닥 면적 10배까지로 본다.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부수 토지 경계는 다 명확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한 사람 소유권자예요. 한 사람 소유권자고 그리고 용도가 두 개일 때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 생각하시면서 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임야에 대한 내용을 취득했어요. 취득하고 그리고 나서 후에 여기다가 나이트클럽을 신축하였다 합시다. 나이트니까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을 신축하였다. 이렇게 보죠. 이랬을 때, 자, 부는 어디에 따라갈까요? 돈에 따라가요. 그러면서 이 부수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서도 중과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고급오락장 신축이니까 먼저 표준세율 정해야죠. 신축일 때 표준세율은요. 원시 치드로서 1000분의 28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다가 8% 더해야죠. 나이트클럽이니까 고급 오락장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8% 더합니다. 그러면 결과적 세율은 10.8%예요. 그리고 부는 본에 따라가니까 부수 토지에 대한 용도 10.8%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임야였다면 여기에 대한 용은 농지외죠. 매매에 의해서 임야를 취득했다 하였으면 이때 세율에 대해서는 1000분의 44%입니다. 이제 세율 적용하기 위해서 경계를 명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건 한 사람 소유권자니까 경계가 명확하지 않죠. 임야도 A 거, 이것도 A 거. 자기 소유권이니까 경계를 명확하게 만들지 않았으나 세율 적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기 위해서 법 나오죠. 법 나온 것은 바닥 면적 몇 배까지? 10배까지. 10배까지로 보는 겁니다. 얘가 10배였다 합시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10.8%. 10배를 초과된 나머지 부분은요. 뭘로? 임야. 이렇게 해서 세율이 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온 법이 부수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나왔으면 바닥 면적 10배까지로 되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적어 드릴게요. 고급 오락장에 대한으로서 이제 아는 거 부수 토지의 경계가 불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나왔으면 바닥 면적 10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고급 선박. 먼저 내용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면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편액 1억 초과하는 선박. 그 1억을 좀 고쳐주십시오. 3억으로요. 오타 나오는데요. 시가편액 3억을 초과하는 선박에 대한 내용이 바로 고급 선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서 시가편액 3억 초과 이 말은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어지니까 요 숫자 외울 필요 없고요. 사치성 재산에 대한 내용이 배 아픈 물건이죠. 배 아픈 물건이니까 배가 아프게 뜻을 만들어내야 돼요. 배가 아프게 만들어내야 되니까 여기서 말 나온 것은 뭐였냐? 자가용입니다. 자가용 이렇게 해주면은요. 이 선박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만 타죠. 나머지 사람은요. 못 타요. 못 타니까 이 외의 사람들은 배가 아파요. 배 안 아플까요? 한번 해볼까요? 저기 부산 해운대 있죠. 해운대에서 요트를 저보다 연식이 짧은 사람이 취득해서 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요. 세 가지 원인으로서 배 아파요. 한 가지 원인은 저보다 연식이 짧다는 거. 그거 하나 배 아프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연식이 높은 나는 취득하지 못했는데 가가 취득했다는 거. 그거 배 아프고요. 세 번째는요. 가는 타는데 나는 못 탄다는 거. 그게 배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가용 이렇게 나와야 다른 사람들이 못 탈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배가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가용 이렇게 나와져요. 그런데 만약에 문장에서 영업용 선박으로서 시가편액에 3억 초과 이러면 어떨까요? 영업용은 배 아프지? 안 해요. 돈만 주면 타거든. 아닐까요? 한강에서 어떤 분이 한강 유람선을 타고 있다 하면 그 사람한테 저 배 아프지 않아요. 저도 돈 10,000원만 주면 타. 그럼 영어는 배 아프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는 중과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서 됩니다. 영업용 선박은 고급 선박에 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자, 이 골프장에 대한 내용의 뜻이 어떤 뜻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보죠. 대중 골프장, 골프 연습장. 자, 골프 연습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본다면 골프 연습장은 코치비까지 포함시켜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운제 골프장. 해운제 골프장은 친구하고 내기 골프만 쳤다면 하루에 100만 원 깨집니다. 어디가 배 아플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네요. 이게 배 아프죠? 이건 배 안 아파요, 이건요.
이건 배 안 아픈데 이거 배 아프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골프장은 곧 뭐다? 해운제 골프장. 해운제 골프장을 말한다. 해운제 골프장. 해운제 골프장이 바로 사치성 재산이에요. 그러면 골프 연습장, 대중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이 아님으로써 중과세율이 아니라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골프장 나오면 이 골프장이 곧 해운제 골프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별장, 별장에 대한 걸 보는데 이 별장에 대한 일로서 볼 때에 이 별장은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주택법 배웠던 내용과 같습니다. 주택법 배울 때에 별장의 뜻은 주거용 건물로서, 로서니까 and, 늘 주거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고니까 and, 휴양용 건물을 보고 별장이다. 라는 이로써 세 가지 조건을 전부 다 갖췄으면 별장으로서 중과한다. 이렇게 나와주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농어촌 주택에 대한 내용과 같이 연결 비교합니다. 농어촌 주택. 자, 이 수도권 지역 밖에 있는 농어촌 주택 이렇게 나왔으니까 주택이니까 주거용 건물이죠. 이 농어촌 주택을 늘 주거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휴양 용도로 사용된다.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을 전부 다 갖췄음으로써 별장으로서 중과한다. 이래 되면 너무 가혹스럽습니다. 너무 가혹스러우니까 이것만큼은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제외된 데 넣어져요. 어디에 있었을 때 수도권 지역 밖, 수도권 지역 밖 소재하는 농어촌 주택은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사치성 재산입니다. 또 사치성 재산 살펴봤고, 그리고 다시 수도권 지역의 인구의 밀집 방지를 위해서 중과된 경우가 있어요. 수도권 지역의 인구의 밀집 방지할 목적으로서 중과된 경우에 대한 내용은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있는데 그 두 개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려면은요, 한 9년 전, 10년 전 세법에 대한 내용에 개정되기 전 내용을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실무까지 해봤어야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 내용은 개정되기 전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공부하지 않았죠. 그럼 알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은 무조건적으로 외우세요. 암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건 이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암기하셔야겠는데 구별점을 먼저 해드릴게요. 문장에서 과밀 억제권력 내로 나왔는가 아니면 대도시 내로 나왔는가 요 두 개만 구별하세요. 과밀 억제권력 내로 나왔다고 하였을 때 과밀 억제권력 내에 공장, 건물을 신설, 증설하였다고 하였으면 자, 이 공장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직원이 왕창 취업되면 거기에 딸린 식구분까지 같이 수도권 지역으로 들어와요. 그럼 수도권 지역의 인구는요, 밀집되는 거죠. 그 인구의 밀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때의 세율을 무겁게 합니다. 그 무겁게 하는 세율에 대한 내용은 표준세율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4%를 더한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져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서 4% 더한다. 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법전 내용 그대로 나와져요. 법전 내용 나오니까 법전 내용을 보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셔서 4% 더한다로 나오면 맞다. 4% 더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다른 숫자로 나온다면 그때는 틀렸다. 이러시면 됩니다. 먼저 법전 내용대로 적어볼게요. 표준 세율과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한다.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볼 때 여기서 표준세율과 이 말은 알 거고요. 중과 기준세율에 대한 내용은 1000분의 20으로서 100분의 200이니까 공 두 개 띄고 공 두 개 띄었으면요 2. 이게 이 의의가 뭐예요? 곱하기잖아요. 그러니까 9단위 외운 거 그대로 나오잖아요. 2는 4 나오죠? 됐습니까? 의의 나오면 곱한다라고 생각하고 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알 거니까요. 그래서 2는 4니까 4% 더한다. 맞죠? 이런 식으로서 하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생산에 대해서 중과했으면 사무직도 중과가 들어가야 돼요. 사무직에 대한 내용은 본점입니다. 본점의 신설, 증설에 대해서 중과한다. 이렇게 나와주는데 이제 여기에서 조심하실 점에 대한 이로서 여가 신설, 증설이에요. 신설, 증설이지 포괄적 승계 취득은 아니에요. 자, 이제 글자 보세요. 글자 보니까 승계죠. 예전 내용을 이어받잖아요. 예전 내용을 이어받은 거니까 인구가 왕창 밀집될까요? 예전과 비슷해요. 예전과 비슷하니까 이건 중과하지 않아요. 중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시 본점에 대해서 중과하지 지점은 아니에요. 자, 이 과밀 억제권력 내가 어느 쪽이었을까요? 수도권 지역이라고 배웠잖아요, 공법에서. 수도권 지역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기가 본점갑니다. 지점은 주로 지방이 많이 있죠. 그럼 여기 지점에 대한 내용은 중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예로서 나온 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요 두 개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도시 내로 나왔다. 대도시 내로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아주 복잡해요. 대도시 밖 법인이 대도시 내로 전입된 거 중과합니다. 또 다시 대도시 내에 법인 설립한 경우도 중과됩니다. 대도시 내에 공장 신설, 증설, 포괄적 승계 취득에 대한도 중과되는 거고요. 대도시 내에 법인의 본점, 지점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중과되는 것이고요. 대도시 내 법인이 5년 내에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중과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혼동됩니다. 뭐가 혼동되냐면 방금 했을 때에 과밀 억제권력 내에서는 지점 중과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대도시는 해요. 또 다시 대도시 내에 공장의 포괄적 승계 취득에 대한 것도 중과됩니다. 하나 과밀 억제권력에서는 중과되지 않아요. 이런 내용 때문에 계속 혼동되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과밀 억제권력 내로 나왔는가 대도시 내로 나왔는가 구별하고 대도시 내로 나왔다면 사택에 대한 내용과 중과, 제외 업종 요 두 단어가 없다면 막바로 끝말가세요. 끝말에서는 중과한다. 이게 더 편하겠죠? 사택에 대해서는 중과,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하지 않아요. 사택은 왜 중과하지 않냐면 이건 복지예요. 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중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과 제외 업종에 대한 내용은 몇 개가 있냐면 이게 40개가 있어요. 그래서 40개에 대한 내용은 다 외울 필요 없잖아요. 외울 필요 없이 단어만 보면 되겠는데 단어 본 것도 아주 쉽게 볼 수 있어요. 자, 중과 제외 업종이다. 그럼 중과한다 안 한다? 중과 않겠죠? 이 단어상에 적어졌으니까 이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뭘 기억하실까요? 사택. 사택은요, 중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쓴다. 중과한다. 이러면 돼요. 그게 더 편하겠죠? 연유로서 기억하시고 이 중과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표준세율의 3배하고 4%를 뺀다. 이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과밀 억제권력 내도 수도권 지역, 대도시 내도 수도권 지역으로 됨으로써 이 두 개가 중복될 수가 있어요. 이 중복됐다는 말은 동일 물건에 대해서
세율이 두 개.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과 특수 경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특수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특수 경우에 대한 내용 여러분 시험에서 안 나와요. 안 나온 게 알 필요 있어 없어요? 없겠죠. 이런 내용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모의고사 시험 볼 때 구석지 중에서 아주 상구석지 틀려라 하고 낼 때 나온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어떨까요? 출제자 존중하면서 틀려주시면 돼요. 그게 아는 것은 일반적 경우만 아세요. 일반적 경우로서 동일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 적용되면 끝말은 높은 세율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특수 경우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두 개가 중복됐다면, 두 개가 적용된다면 이때에 대해서는 표준 세율의 3배입니다. 표준 세율의 100분의 300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시 여기서 대도시 내에 대한 내용과 사치성 재산 이 두 개가 중복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복되었다고 하였으면 표준 더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해보니까 어때요? 여울라 했더니 짜증 중에 왕짜증이죠. 우리 딱 까놓게 얘기합시다. 짜증 중에 왕짜증이니까 버릴 건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런 모의고사에서 나온 문제는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버리고 이제 아는 것은요, 일반적 경우만 아시면 되겠죠. 동일 물건, 둘 이상 세율, 이 말 넣었으면 끝말은요, 높은 세율이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이 내용이 바로 세율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세를 마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풀어줄게요. 52쪽 갑니다. 52쪽에서 문제 보죠. 기출문제에 대해서 1번. 1번에서 부동산 등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이제 중과되는 것을 고르라는 거죠. 거기에서 기억, 병원의 병실은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골프장은요. 중과됩니다. 이 골프장이 곧 해원제 골프장을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고급주택 되겠죠. 그리고 또 백화점의 영업장은요. 백화점에 대한 내용 지점에도 많이 있잖아요. 지방이 많이 있잖아요. 중과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니을에서 과밀 억제권력 내 나왔죠. 그리고 그 옆에 본전 나왔죠. 그리고 문제상에서 위에 보니까 신축, 증축 나오죠. 그러면 신설, 증설 다 나왔네요. 과밀 억제권력 내 본점, 신설, 증설이니까 중과되겠죠. 중과에 대한 숫자는 표준세율 플러스 4%. 이 중과되냐 안 되냐 물어봤으니까 중과된 것으로서는 니은, 디귿, 니을로서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율에 여기서 부동산 취득세율이라는 것은 표준세율입니다.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그러면 몇 퍼센트를 합할까요? 중과 기준세율이 2%죠. 의가 곱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100분의 400이니까 4죠. 2% 곱하기 4는요. 8%. 표준세율의 8%를 합한 세율로 적용되는 물건은 몇 개인가? 뭘 물어봤을까요?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은 몇 개인가 물어본 거죠. 거기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 별장 들어가야죠. 그리고 골프장 들어가겠죠. 고급 오락장 들어가겠죠. 거기다 눌러서 몇 개냐면 3개입니다. 과밀 억제권력 내 본점, 신설, 증설 이렇게 나왔다면 이때는 표준세율 플러스 4%입니다. 8% 더하는 것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3번 대도시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 거주용 목적의 공동주택. 자, 사원 거주용 목적
법적의 공동주택 두 글자로 줄여보세요. 사택. 사택이죠. 대도시 나오면서 사택 나왔죠. 그러면 끝말은요. 중과한다, 중과하지 않는다. 중과하지 않죠. 그런데 중과세율 적용한다? 틀렸죠. 3번 틀렸고요. 4번 갑시다. 별장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세율은 10%다. 틀렸습니다. 취득 원인마다 세율이 달라요. 왜? 표준세율을 먼저 정해놓고 8%를 더하는 거니까 취득 원인마다 세율이 다르다.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준세율 플러스 8%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이렇게 말하니까 또 의미도 모르고 한숨 쉬신 분이 계신 모양인데 그럼 해줄게요. 제가 볼 때 여기에서 별장을 매매에 의해서 취득하다 이랬어요. 이랬으면 여기에서 매매니까 유상이죠. 여기는 농지 외. 표준세율은요. 38장땡. 땡이죠. 1000분의 20에다가 20단위 1000분의 40. 에다가 8% 더하죠. 그러면 결국으로 몇으로? 12%. 되겠죠. 여기가 4%. 8% 더하면 12% 되겠죠. 또 해볼까요? 별장을 신축하다 했으면요. 자, 여기에서 신축이니까 원시 취득. 원시일 때 표준세율은요. 1000분의 28로 되겠죠. 28에다가 8%를 더하죠. 그러대요. 10.8%. 이거 나오잖아요. 어때요? 취득 원인마다 세율이 달라요. 또 해볼까요? 별장을 증여에 의해서 취득하다 이랬으면 증여 나왔죠? 표준세율은요? 광복절 8월 15일 비영리 사업자 단어 없으니까 15에다가 1000분의 20을 담으로써 1000분의 35 되겠죠? 여기에다가 8% 더하는 겁니다. 더하면 A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11.5% 되겠죠. 제가 여기에서 표준세율 할 때 천분율로 계속 말하니까 또 왜 그런 거 하신 모양인데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뭐 4%, 2.8% 이만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천분율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천분율 그대로 나오니까 천분율로 지금부터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혼동사항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천분율로 말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천분율로 저는 계속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왜 4%, 2.8%, 3.5% 이 말 안 하는 거 하면서 계속적으로 저한테 이제 반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얼굴 더럽으나 성격도 더럽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그냥 아시겠죠? 이에서 앞 페이지로 하나만 더 풀어주고 취득세를 마칠게요. 45쪽 갑시다. 45쪽에서 7번에서 취득세 세율 맞는 것 1번 취득세 탄력세율은 표준세율에서 50% 범위 내에 가감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과세율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탄력세율에 대한 내용은 표준세율에서만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아요. 1번 틀렸고요. 2번 갑시다. 2번에서 동일 물건 나왔죠. 더 가니까 둘 이상 세율. 끝말은요. 높은 세율. 틀렸고요. 그리고 3번에서 비영리 법인 증여 나오고 비영리 사업자 나왔죠. 그리고 뒤에서 보니까 표준세율 은그랬어요. 증여에 대한 내용은 농지와 농지 이외를 다 포함시켜요. 포함시켜가지고 세율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 대한 이유로서 광복절 8월 15일 비영리 사업자 단어 나왔으니까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담으로써 1000분의 28. 그런데 1000분의 10이다 틀렸죠. 4번 갑시다. 4번에서
주택을 신축 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수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여기까지 읽어볼 때 신축 후에 토지 취득했죠. 자, 신축 후에 토지를 취득했으니까 이 토지가 주택 부수 토지일까요? 아니면은 나대지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신축. 자, 신축 후에 취득이죠. 그러면 요 취득에 대한 뭐예요? 나대지예요. 신축 후니까. 그러면 이 나대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율은요. 농지외죠. 농지외니까 이때 세율에 대해서는 매매였다면 1000분의 40 갑니다.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농지를 상호 교환, 취득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은 자 보면 여기서 교환 그랬죠. 교환은 뭘까요? 유상. 유상이고 농지죠. 그럼 유상 농지 취득이니까 세율은 3, 8, 장, 10. 10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30. 맞죠? 답은 5번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문제가 풀어지면서 이제 취득세를 마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